안녕하십니까. 1일 합격 노트 심화이론 6주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기억해 두실 수 있어야 돼요. 지분금융을 조달하게 되면 얘는 자신의 돈이 되는 거죠.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지주편 리신조 기억나세요?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MM으로 뭘 설명드렸냐면 항상 지주편을 드는 건 리신조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식, 편은 펀드, 그 다음 리는 리츠, C는 신디케이트, 조는 조인트 벤처였어요. 그래서 지분금융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오면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죠. 그 다음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부채증권입니다. 니은 아니고요. 그 다음 디귿 주택상한 사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때는 빌린 돈이 되는 거죠. 공모에 의한 증자, 얘도 주식 발행한 거네요. 그 다음 부동산 신디케이트, 리신조의 신이죠. 신. 그래서 지금 답은 기억, 리을, 미음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인 크기의 순서는 체증식, 원리금 균등, 체감식 그게 원금 균등이었죠.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체증식은 증가니까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은 순서가 바뀌어도 얘는 항상 중간. 그 다음 원금 균등인데 원금 균등이 얘의 정체가 실은 체감식이었죠. 체감식 사한 방법은 뺐으니까 제일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 대출자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 그래서 적용되는 이자율의 크기순, 이자의 크기순. 그래서 전체 원리금의 크기순 다 뭐가 제일 크냐면 체증식, 그 다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사한 방식인데 체증식 사한 방법을 왜 젊은 층이 선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죠.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고 점점 큰 금액을 갚으니까. 그래서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의 크기수만 얘가 반대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수는 체감식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크죠.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X가 되네요. 기억은 X예요. 그 다음 니은 체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에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아니죠. 체증식은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 작고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득이 적지만 나중에 미래 수익이 커질 젊은 직장인에게 유리했었죠. 그래서 니은도 X네요. 디귿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얘가 왜 감소했었냐면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원금은 균등한데 상환이 됨에 따라 잔금액이 점점 주니까 잔금에 대한 이자가 점점 줄었죠. 그럼 원금이 균등한 상태에서 이자가 점점 주니까 원리금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얘가 체감식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디귿은 5죠. 그 다음 리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지금 뭐가 균등하죠, 여러분? 원금 플러스 이자 이 원리금이 균등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금방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자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니까 기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잔금액이 준다고요. 그럼 이자액은 점점 줄어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원금 상환 부분이 점점 커져야죠. 그래서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리을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지금 디귿과 리을로 되어 있는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